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용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특별하게 소개할 인사도 딱히 없어서 첫 인사를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결혼 후에 저보다 경험이 조금 더 많은 누군가로부터 조언이 듣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듣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고 나니 저도 이곳에 누군가를 위해 글을 쓸 날이 오네요. 결혼해서 살 때는 30대 후반이 기도했고 40대원은 또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누군가와 싸우는 거 유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얼마 전에 혼자가 되어 처음으로 작은 원룸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처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아, 행복하다. 여긴 나밖에 없어 너무 좋다. 그 말을 저도 모르게 내뱉고 저 자신도 많이 놀랐어요. 이혼 전엔 마음고생도 너무 심하고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 세상에 가족이란 연이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지옥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찾은 자유라 그런지 그저 좋기만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일이 있으면 친정에서 저를 대신해 소리 또 쳐주고 화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갈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을 꺼낼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기억도 없는 나이긴 하지만 저를 낳고 어머닌 돌아가셨고 갓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었던 아버지는 3살 무렵 저를 친척 집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컸던 곳은 보육원이었어요. 원장님께서 그 일을 결혼하기 전에 서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것 없네? 네 가족 만들어서 잘 사는 생각만 해. 지난 아픔과 거는 걸 다 잊어버리고 엄마 안 했어요. 잘 키워주셨잖아요. 원장님이 실을 너한테도 말 못했던 게 하나 있어? 말에 거 내놓고도 한참을 망설이던 원장님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사실 너 버리고 간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며 여기 데려온 사람 아빠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연히 아버지 손에 버려졌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럽다더라고요. 친척이라고 그러더라. 무슨 관계인진? 최대한 박혔소. 아마도 아버지가 널 그 집에서 맡기 연 것 같은데. 자기 자식 아닌 애를 키우는 게 버고 오셨던 것 같아. 원장님이 봤을 때 임신 중인 상태였거든. 아마 그 전까지만 해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현실로 다가오니 어려워졌을 거야. 혹시라도 어린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애 도망가서 친척 집에 찾아가고 그럴까봐 말해 못했었어. 그래도 널 이곳에 보낸 친척분도 아버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각자 어려움이 다 있었을 테니까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대실 원장님이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제라도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잘 살볼게요. 여기가니 친정이 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와. 이 비로 피로 맺어진 가족 연락되는 친척 한 명 없었지만 저에겐 원장님이 엄마 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빈 구석을 크게 못 느끼면서 자랐어요. 게다가 수명이 넘는 친구들하고 매일 공동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어떻게 쨌든 흘러보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끼리 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우연히 대학 시절에 만난 남편하고 연이 이어지게 됐어요. 초반엔 남편에 대해서 결혼까지도 갈 수 없다는 어떤 선 같은 걸 저 스스로 만들어 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내 남편에 대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남편이 어느 순간 느끼더라고요. 자기는 나한테 바라는 게 왜 없어 나는 나도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여자들은 대부분 습관이 굳지라고 하고 담배도 끊으라고 하고 잔소리 많이 하거든. 자기는 한 번을 안 그러잖아. 본인 선택이지 그런 건 나하고 결혼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 내이 좋은 사람 보이면 만나보고 해. 난 솔직히 내가 잘 컸다고 자신있게 말 못하겠어.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큰 건 아니니까.
당신 부모님 도조 아셀 리 없을 거고 보육권 출신이라는 편견 그 부시 보태. 왜 부디 초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들. 당신도 나도 상처가 될 거니까? 그런 문제들로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좋을 것 같아 같이 있는 내내 괴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갑을 필요도 없어. 친구들을 봐도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봤다는 한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연애 내내 저를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진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보니 아니게 남편에게도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연애 3년차가 되어간 예슬슬 남편 집안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여태 그런 내색 한 번 없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전화가 와서 그냥 한 번만 마음 가는 대로 해주면 안 돼. 당시 싫어할 거 아는데 나 부모님한테 말했어. 우리 사이 취해서 어디야? 지금. 많이 마셨다. 용기가 안 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눈앞에 있는데 나랑 결혼 같은 건 생각조차 안 하니까 난 어떡하면 좋아? 다른 사람 만나서 장가갈까? 연애 때 돈을 흘리지 않은 바른 모습의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한없이 무너지는 걸 보니 정말 미안해졌어요. 당신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미안해. 그동안 연애를 핑계로 내가 놓친 것 같아. 나를 버리지 마.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말에 진심이 담긴 남편의 목소리에 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 말은 보통 보육권에서 아이들이 할 말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하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차라리 제가 부딪혀서 경험을 쌓아보자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댁 어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극도로 긴장해서 식은땀이 줄줄 흘렸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용입니다. 유독 남편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시아버지는 그런 초를 말없이 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원래 이런 자리가 어려워요. 나사 계절 봐주시더라고요. 반면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계속 관찰만 해초 사람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뚫어지게 보는 걸 앞에서 겪고 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재지 운 건 아니죠. 공개 수배 중이라거나 어머니 엔조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니, 얼굴도 안 보여주고 결혼 말만 나오면 숨어서 크게 주지훈 줄 아네. 그러니 유한 이곳은 없잖아. 내 아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소합니다. 변명할 말이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문제입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이 없기 되고요. 제 상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애는 왜 이래? 애 쌓여 차신 더 없다면서 남자한테 사랑은 받고 싶었던 모양이 늘 아틀에 모두 받고 싶겠지? 날이 선 어머니의 질문에 아버지는 눈을 찌푸리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생각보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고 작은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내가 잘 알아.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 고양이 지 생각해. 남자만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책임지기 싫고 그거야? 아닙니다. 그런 곳 좀 말이에요. 당시엔 말 좋게 알아니까 이런 자리에 소외이에 일을 안 갖추어. 당신이 나이 많다고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줄 알아. 아버님이 눈질수로만 체질을 하다 결국 못 참고 일소리를 하자. 어머님, 그제야 주식을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으는 소리가 있잖아. 그래도 해보고 겪으면서 다 배워가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 그랬어요. 내가 20년 넘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애들 중에서도 허가 내본 건 시도도 않은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걔네들이 머리 나쁜 애들보다도 더 안 풀려. 그런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할 거예요. 뜨고 쳐가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어머니, 아직 학교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소리를 하자마자 기겁하며 나서 바로 저를 말이더라고요. 그 말에 샵5 지낸 또 버럭 화를 내면서 기계. 무슨 시험이야?
오늘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아, 회원에 따라 나한테 난리야? 당신 뭐 책자, 핀 거라도 있어? 아니면 동정이라도 하는 거야? 그게 턱 기분 나빠. 무조건 차려주고 보는 게 일할 사람한텐 더 상처라고 병범한. 집안 딸이면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하고 앉았겠냐고? 어머니의 입에서 동정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생각하던 위기 상황에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늘 두려워하던 것이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마치 평범하지 않게 자란 환경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구분되는 것, 이런 사람으로 확실히 갈릴 때가 오는 게 너무 슬펐죠. 앞으로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앞에서 조차 이해받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이 그 아프더군요. 아닙니다. 전 괜찮아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인데요. 미안해요. 며느리 앞에서 내가 면목이 없네? 한 번씩 이 사람이 괜히 이럴 때가 있어요. 아들 결혼 늦어진 마음에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받아줘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버지 말에 입을 삐죽 내밀고 앉아있던 어머니는 내가 안 그래도 그런 걸 걱정한다고 형 언니가 얘기해서 우리 집 미층을 피워줬으니까 거기 살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배워. 무섭다고 피하는 게 답은 아니야. 이쪽 시어머니한테라도 부지런히 편안하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부담 가지지 말고. 아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가족끼리 더 친해진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네. 다른 뜻은 없어. 나도 며느리랑 아들하고 살아보니 걔 소원이었거든요. 의리도 귀찮아. 에라 주생겨봐. 어차피 모아준 것도 얼마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힘들어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살아. 1년 동안은 내가 밥도 다 해줄 테니까. 아, 네네 갑. 3인 어머니의 혼수도 제가 캄캄 직장 생활하면서 모으게 전부라서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시집을 가려니 벅찬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집까지 내주신다니 정말 감사할 서버. 요즘 제 또래 며느리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좀 다른 의미 왔어요. 어린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서 보육권에 버리고 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저 감사해줘 이 사랑. 그래도 음식 솜씨 하나는 괜찮아요. 아, 우리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거기 예쁘게 꾸며주려고. 벌써 아이 생각까지 하면서 기대에 부푼 아버님의 얼굴을 보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나중에 사랑받고 자랄 모습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만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마 결혼을 고심했다는 이유로 눈밖에 이미 나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되긴 했어도 사이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많은 부분을 도와줘서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함께 헤쳐나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공간을 처음으로 떠났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집중해서 살림이며 엄마가 될 준비를 시켜줄 생각으로 먼저 권유를 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일단 직장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나중에 이유식을 만드는 것부터 하나하나 배우려면 관두고 닭 배워야겠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배운 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니 요리도 돌아가면서 하긴 했거든요. 어머니 솜씨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겠지만 저도 며칠은 나눠 살게요. 어머니가 온 가족 식사를 다 책임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돕겠습니다. 미안한데, 그런데 서먹는 팝하고 갔니? 어머니께 부담해 드리기 싫어 꺼낸 말인데 비수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말에는 대구할 힘조차 없었죠. 버려진 애들끼지 대충 배만 부르면 된다고 먹이는 거고 나는 우리 가족들인 맞따져가면서만 되던 사람이야. 내 아들이 김치찌개 먹고 싶고 남편이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면 2개씩 그렸다고. 그게 집이라는 거야? 넌 주는 대로 먹기 바빠서 그런 것도 아쉽지만 시간도 없었지? 아들이고 사나 편이고 담임할까? 다루어 그런 이유로 딱히 손도 못 대게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맡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했어요. 물론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는 건 저녁 일기뿐이었어.
또 어머니가 준비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면서 점점 저에 대한 태도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침없어졌어요. 너 그저 게다가 아직 이 얼라타니, 근데 중종 봉사도 가고, 그래서요 가면 만나죠. 당장 이 연락 끊어. 왜 그러세요? 아이 넣고 출신인 거 떠벌리고 다닐 있어. 그런데 사이에 애를 써서 벗어났으면 뒤도 안 보고 살아야지. 그래도 여태 제가 자란 곳이라서 저한텐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많이 그리고 받은 건 갚아야죠. 버코야. 얘 넌 벌레가 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연주 찾아간 단말 틀어본 적이 있어? 네가 그 꼴이야? 벌레처럼 아무데나 크냐? 알가고 펄이 고가서 태어났던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끊어. 다시 벌레 속을로 들어갈 것 아니면 제 존재를 아야의 벌레가 알을 까서 만들어진 것처럼 취급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던 게 어떤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말이죠. 그래도 나중에 어머니 마음에 들게 밥도 할 줄 알고 살림도 배우고 나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또 함께 산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퇴근 후 돌아와서 인쇄를 하면 어느새를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괜히 불편한 내색이라도 하면 다른 가족들이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또 무미안해서 더욱 그런 부분을 감췄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 더 벌려서 어머니의 악행을 빨리 알렸어도 모자를 일인데 말이에요. 상견례 때부터 말을 유독 꼬아서 하던 어머니. 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은 하려고 했지만 둘이 시간을 보내며 더 심해졌죠. 너 설마 애 낳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년쯤 생각하고 있긴 해요. 미친 소리 안 해. 절대 안 돼. 지금은 지금 낳으면 너 더 아무데나 입가는 바퀴벌레 나 다름없지. 알아. 이 부모란 똑같은 짓 하고 싶어. 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방 쓰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지금은 안 돼. 어떻게든 너 준비시켜 서인간 만들고 낳게 할 거야. 아이 낳는 문제까지도 일일이 간섭을 하더니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눈뜬 순간부터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저를 불러서 트집을 잡아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얘야, 야, 빨리 안 내려와. 오늘도 퍼줘야겠네. 어머니. 좋아, 안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너은 인간. 되게 클러먹었어. 이런 주제 무슨 애를 낳고 싶다고 내가 이러니 허락을 안 해. 이거 봐. 바람과 먼지 창틀을 위한 딱 갔어. 아무래도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 그런가 봐요. 화이 참, 핑계도 찾고 만든다. 너 그 더러운 천성이여 딕하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판 먹고 자고. 여기가 보유권인 줄 알아 버려졌다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받아줄 줄 아냐고. 네가 할 일은 해야지. 그렇게 고맙다. 내가 할까 시야? 오늘 다시 할게요. 어디서 쿨러 먹은 벌레들이 지우지도 못하고 애를 가져서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 짜증나. 난 너만 보면 머리가 아파. 이래서 애는 아무나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온조를 유치원생 취급을 하더군요. 생각의자에 앉아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다 찾아와. 4.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넌 이해 못하잖아. 미세먼지 때문에 억울하지? 난 분명히 총수 있는데 하고, 그러니깐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의자에 앉아서 생각해오라고. 다음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다락방 올라가는 길목에 아버지가 손수 만든 의자를 제 생각에 자라고 만들어 놓더니 5살 어린애를 대하듯 거기 앉아놓고 생각을 강요하던 오군요. 생각해봤어. 즐거운 어머니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않고 거 같아요. 땡땡. 아직도 내 대여질환을 더 생각해. 허머니의 초. 유치원 다니는 애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로 해주세요. 네가 깨달아야 해.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 게다가 어머닌 좋아 한테서 가자. 아픈 부분을 꽉 쥐고 숨통까지 틀어 맞더라고요. 부모 없는 고아 보육원 출신의 이훈 딱지까지 다 알고 살면 찾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역시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안 된다고.
혀를 찰 거야. 넌 집 하나도 없는 애가 여기 나가며 칼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외. 너 같은 애들은 사랑받고 싶어. 무슨 짓이든 하잖아.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팔려가도 잘만 살고. 어머니,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네 인생 차지가. 함부로 인권 안 보이니.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저 때문에요. 생각해 자. 이제 뭔지 저기 몇 시간을 있어도 도무지 모르겠어서 묻는 거예요. 제 답은 어머니가 철 너무 싫어해서 트집 잡는 걸로 밖에 난 느껴지는데요. 함부로 했던 게 뭔데요? 그 순간 엄열리는 제 머리채를 잡았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올라가 문을 걸어 전부 덕하며 밖에서 씩씩거리며 옛날 생각나지? 너 거기 있어봐. 그리고 많이 생각해. 이번엔 답 찾아올 때까지 내가 꺼내주나 보자. 너 아주 이번 끼에 버릇대로 고쳐줄 거야? 헛, 이 지금 걷어준 사람한테 콩언 줄 모르고 태들어. 네 부모가 일부러 가 너날 내가 인간 만들어주려고 지금 애쓰는데 감지덕지 해야질 내 밥이고 집이고 넌 여기 걸어 다닐 자격도 없어. 거기 처박혀서 생각해 맘 같아선 당장 다락방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서러웠어요. 어머니 말대로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됐을 벌레 새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핸드폰도 없이 끌려와서 다락방에 같이. 정말 손실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나 시아버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리고 일치에 간 시어머니인 분이 안 풀렸는지 열쇠로는 문도 안 열리게 끔 문 앞에 못질을 시작하더라고요. 망치로 꽝꽝 두드리면서도 제 욕을 멈추지 않았죠. 넌 태어난 것 자체가 피해야 피해. 그 순간 저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못질을 시작한 것 같아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죠. 더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돌아온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다락방 앞으로 와서 절 부르더군요. 아가 며느라 너 괜찮니? 아버님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눈물이 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그 뒤에 쫓아오던 어머니가 나하고 풀어야 할 일하니까 체퍼를 꽂혀야 돼. 건드리기만 해. 저건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는 어머니의 기세에 당황을 해서 아버님도 무슨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 보니 저 때문에 괜찮없나요? 가세요. 이타 저녁쯤 몰게 R&B 안 하다. 타시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랑 있으며 얼마나 채 드는데 일일 거다. 없는 사람처럼 트뜨는데 하수 부속 타니까. 제가 그래 채가 그렇다고 누가 사람을 봐도 생각할 시간을 준 거야? 그대로 투어 일부러. 남편 없는 날을 노린 건지 하필 출정을 떠나는 남편 때문에 하루를 꼬박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안에 널려있던 신문지를 덮고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뜨는 것 같은 소리가 틀리더라고요. 조그만 있어. 내가 지금 이것부터 떼에는 중이야. 내내 쿨. 멋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정말. 아버님이 한숨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온 것 같았죠. 그래도 이런 순간 어머니와 저만 남자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겨우 문이 열려 아버님과 이산가족 상봉마냥 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였죠. 그런데 본 이미 다시 문을 닫고 다락방 안으로 오더라고요. 얘야,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늘 아버님은 어머니가 깨기라도 할까봐 밖을 계속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코대더라고요. 잊은 너희, 우리 식구야 R7 그럼요, 아버님. 어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오해 풀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렇다. 그동안 말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어쩌면 말도 못하고 내가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 정도까지 이르게 해준 것도 과분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로 속만 태웠으면 너의 성격을 어찌 맞출 것 같은가. 말도 못하고도 다 이해돼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널 계속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 톡 쳐버린다. 어제는 저도 참지 못했어요. 함께 가서 대화해야겠다 싶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시아버지는 나에게 쪽지 모양으로 접은 것을 주면서 원장님도 모두 상처받게 해주셨어. 거기에 미안해하는 무언가가 있어 라며 말씀하셨어. 묘하게 기쁘고도 슬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다시 보유권으로 되돌아가라는 이야기였죠. 나는 순간 아버님이 의도한 말이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뜻으로 들렸어. 야단을 칠 만한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 나에게 사람은 어머니인들 도망자처럼 피하듯이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록 억울한 마음에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외질할 던 하면 돼요. 아크, 런 뜻 아니야. 그거부터 바조는 아버님이 건네준 쪽지를 다시 살펴준 자세히 보니 미끈거리는 게 과자 봉지를 접은 거더라고요. 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아 펼쳐봤는데 한 구석에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보유권에서 한 장 갖고 있었다는 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창 그걸 보다가 누구의 조를 찾아요? 여기 왜 제 사진이 네 아버지 몇 년 전부터 애타게 널 찾고 있었던 것 같던데 살아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우연히 내가 보고 어쩐지 너 같아서 완전님한테 물어봤었어. 이걸 아버님이 찾은 거예요? 아, 혹시라도 너한테 심한코 문학이 될까봐 혼자 그냥 알아보고 있던 건데 4일쯤 아버지도 연락이 됐단다. 우선 이것부터 정리해야지. 얼른 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빠져있던 힘이 어디선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옷 몇 개를 챙겨서 보유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결혼 전에 원장님이 해줬던 그 말처럼 저도 모를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단 마음이 들었죠. 아무리 아버님과 남편이 어머니 아재 사이에서 애를 써준다고 해도 진짜 제 편인 가족 간에 다를 것 같았죠. 갇혀있던 그 다락방에서 빠져나온 것이 앞으로의 제 인생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면서 퉁퉁 부어있던 얼굴을 애써 가내며 원장님을 만났고 도착을 한 해의 평생을 상상으로만 떠올리던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뒷모습만 보고도 우리 아빠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팔을 벌려 끌어하다가 미야 내 아빠가 미어다다 비언을 너무 미안질 미안하 돈을 말만 끝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진정하고 나서 아버지와 지난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를 다시 찾으러 2년 뒤 중가소소 근데 네가 도망가고 없던 거야. 그 오리 내 곁에 혼자 어디를 도망갔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주소 뭐냐 할지 졸직하게 여기 두고 갔다고 말만 해줘도 빨리 만났을 텐데. 아니야, 아빠랑 이렇게라도 만난 게 어디야 고마워요. 나는 평생 친정이라는 건 없이 사든 줄 알았어. 결혼도 되면서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어른들한테 아빠가 인사라도 일단 해야겠다. 아버님이 안 그래도 다녀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해요. 아빠, 우선은 우리 이야기부터 해요. 아빤 어떻게 사는데? 어쩐지 위풍당당하게 제 손을 잡고 고층 빌딩이 있는 동네로 가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나타난 순간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알 법한 이런 벤처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아빠는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예쁘죠. 어우, 우리 딸이야 날이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원장님한테 만들어 보던 딸이라는 말이 아빠 입에서 나오는데 들어도 질리지 않았죠. 그리고 대표실을 둘러보는 절 보더니 여기까지 너 때문에 온 거야? 더 유명해지고 잘 되면 혹시라도 네가 날 어디선가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원이 없다. 이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 남았어. 아빠, 나 소원 있어. 내 손잡고 당당하게 가치가 주시되게 해주실 수 있겠어.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소원을 듣고 아빠는 결혼 생활을 묻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시어머니 악독한 이야기를 듣더니 변호사와 수행비서 가스 대동의 시댁으로 당장 출발을 하자며 시동을 거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뜻밖의 사랑과 제가 나타나자 물장까지 떨어뜨리더니 아버지라고요. 그 유명한 그 대표님 하세요. 그 존에 정리할 일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는 아빠를 보고 속보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올라가는 꼬리가 감춰지지 않았죠? 하이코,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사돈이 되어셨을까요? 돈이 되고 말고는 두고 보셔야죠. 그기, 무슨 우리 딸을 저기에 가뒀다고요. 우선 우리 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나머지 일은 우리 편으로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제대로 제가 처리할 생각이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실 생각 마세요. 그 후에 사돈이 될지 말지는 차분히 이야기해서 보자고요. 잘못하신 건 바로 봐야죠. 변호사가 다락방 근처로 가서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보자. 어머닌 구제소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잘못했다면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치도 없고 어디로 갈 데도 없는 인간이라 더 함부로 다룬 지난날이 생생했어요. 아니요, 아니 서로 갑자기 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오온 그러니까요. 이제 대화로 풀 단계는 지난 것 같으니 그 이야기는 저 말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아세요? 쭉 풉시다 제발.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러니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요. 이게 왜 복잡한 일이에요? 내 딸에 대한 부분에서 당신이 제깍 받는 일이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 하이킥 잘 못했어요. 최소 갑니다. 내가 미안해. 벌레 지구 팥이 더 4인치여서 왜 이러세요? 내가 화가 나면 막말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건 너도 잘 알면서 내가 고칠게 그런 거?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말 배웠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부족했어 어머니도 이 기회에 제가 생각할 시간 많이 드릴게요. 저 생각을 말고 경찰서에서 일단 앉아서 잘 생각하세요. 아셨죠? 저를 보며 애처로운 얼굴을 지은 어머니를 남기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불도 안 켜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이런 때면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원이 꼭 하늘에 닿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이런 일은 축하해줄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면서 합의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어머니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이에 아버님과 남편이 있다고 해도 아버님이 그날 한 말처럼 절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제 선택이 필요한 거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어머닌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날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다시 생각해보자는 남편의 설득에도 과감히 정리하고 나와 요즘 아바 회사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 듣고 이런 미련 곰탱이가 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족이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낙하산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어서 저의 신부는 숨기고 정정당당하게 제 힘으로 합격을 받아내보려고 아빠 회사에 지원을 해줬어요. 다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전에 느낄 수 없던 두근거림이 있네요. 무엇보다 요즘은 혼자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만 떴다 하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초조함에 가슴이 뛰던 것도 사라지니 이제 진짜 사는 거구나 싶기도 안 해요. 또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다는 걸 느끼네요. 뭐라건 전처럼 두렵지가 않아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일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옥스 저처럼 외롭게 지나서 엉망이 된 상황에도 견디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